우선은 첫 번째 이제 응답하라 Y2K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Y2K는 또 옛날에 이제 2000년도가 딱 되면은 이제 시스템상 이제 연도가 바뀌고 버그가 일어나서 뭐 이제 거의 지구 멸망 수준의 시스템 오류가 있을 것이다.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.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. 네. 네,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는데 음악계에서 Y2K 유행 뭐 그리고 레트로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요거 보시고 또 뭐 말씀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확실히 그 나연의 뭐 ABCD도 그렇고 최근에는 2000년대 그 느낌을 잘 살리는 곡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 당시 곡들을 소환하는 그런 곡들도 생겼고 딱 들으시면은 정말 그때 팝 디바들 있잖아요.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,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, 제니퍼 로페즈까지 네.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곡뿐만 아니라 이제 네. 뮤직비디오 네. 그 의상까지 맞아요. 이제 그 시대를 좀 재현하는 네.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또 그 시기를 굉장히 즐겼던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. 네, 2000년대 초반의 레트로는 팝과 가요를 동시에 보편적으로 소환해도 어색하지 않고 충분히 이제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트와이스 나연님의 이번 솔로곡 ABCD는 또 방탄소년단 이제 프로듀서로 유명한 피동님이 네. 또 만든 노래이기도 합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래서 피동님이 만들었네라고 인지하고 듣다 보니까 왠지 그 웅장해지는 느낌과 함께 그 BTS 온 같더라고요, 노래가 되게. 약간 이제 뭐 그런 흐름이나 구성이 좀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었는데 또 뮤비에서 또 굉장히 컨셉이 확 바뀌는 지점들이 나오면서 비욘세가 됐다가 이효리가 되었다가 보아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 맨 밑에 있는 사진이 이효리 님이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팬미닛 나왔을 때 그 자켓 같아요. 요때가 이제 뭐 보아 님도 뭐 아틀란티스 소녀 같은 이제 트랙으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화제가 됐어요. 나연이라는 아티스트의 연차에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도 어쨌든 팝을 냈을 때보다 더 이제 시간이 지났고 또 그만큼 성장을 했잖아요. 네. 그런 성장 자체가 좀 담겨 있지 않나. 이제는 훨씬 더 약간 어른의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 Y2K라는 게 비단 요 최근만 유행은 아니잖아요. 또 작년 정도부터 계속 유행이 됐었고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R&B 같은 경우에는 그 00년대 R&B 곡들을 되게 비슷한 스타일로 이제 만든 곡들이 최근에 늘어났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시대적 흐름, 뭐 트렌드 읽는 그런 것들도 잘 담겨 있는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나연 솔로 앨범 관련해서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트와이스가 북미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졌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약간 이번에 솔로 앨범도 그런 북미 쪽 너무 이제 비욘세 느낌 얘기하셨는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 북미에 타겟한 또 솔로곡처럼 이번에는 또 하지 않았나 뭐 그런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. 네, 그래서 나연님 이제 노래 한번 살펴봤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키스 오브 라이프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? 을 냈을 때도 Y2K 느낌이 있었거든요. 특히나 이효리 님이 활동했던 그 시절의 감성도 있고 그 애니모션이라고 맞아요, 그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을 되게 잘 지금의 시점에서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이너스 터치는 또 톡식을 연상시키잖아요. 그리고 그 시기에 나왔던 이제 여성 팝 솔로들의 곡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드는데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네 명이 워낙 그 아우라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소화하지 않나. 사실은 저렇게 재해석할 때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그만큼 자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음악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키스 오브 라이프는 그걸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. 그 이제 쉿 나왔을 때 이제 거기에 또 멤버 한 명마다 이제 솔로곡 실었던 되게 파격적인 이제 데뷔 EP도 있었지만 그 중에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좋아하셨던 노래가 이제 나띠님 솔로곡 슈가코트를 많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슈가코트 노래의 뮤비가 그 이효리님 애니콜 그 춤 뭐 이렇게 데뷔 뭐 이렇든 연습하는 뭐 그때 옛날 영상하고 노래를 입혔는데 하나도 이질적이지가 않더라.
있었다. 예, 그런 것들도 봤던 거 보니까 네. 약간 그 데뷔 앨범도 그런 감성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네.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레퍼런스 느낌으로 좀 사용이 됐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 얘기 조금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네. 톡식이라는 곡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 시대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사운드였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혹시 저게 나온 연도가 대략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도 팝 음악이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을 때 또 네. 나왔기 때문에 브리트니 스피어스님의 톡식을 이제 저희만의 감성 색깔로 이제 재해석해서 이제 준비했다라는 이제 인터뷰 기사도 저희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찾아보니까 2003년에 나왔네요. 2003년이요. 그럼 벌써 시간이. 네. 그리고 또 키스 오브 라이프는 이제 느낌인데요. 제가 볼 때 이번에 스티키라는 여름곡도 이제 보면서 느껴졌던 건데 네네. 어떤 장르를 좀 붙여도 소화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이 팀은. 예, 그러니까 음악적 스펙트럼이 진짜 확실히 넓고 네. 기본기도 있고 가창 같은 것들이나 여러 기본기가 진짜 되는 팀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네. 배드 뉴스였나요? 그 곡 다음에 이제 마이다스 터치가 나왔는데 맞아요. 조금 파퓰러하게 풀어냈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딱 이제 저런 느낌이었다라고 저도 찾아보니까 좀 이제 신선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, 이제 영파씨의 XXL, 더블 X라지,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이제 뭔가 레퍼런스 삼아서 이렇게 그 데뷔를 했다라고 해서. 저도 저 영상 봤습니다. 이제 실제로 그 손범수 아나운서님이 나오셔가지고 저 뮤비에서 이제 영파 씨를 소개를 합니다. 그래서 정말 그 가요 톱10의 그 이제 감성을 정말 살린 그 영상도 이제 영파 씨 쪽에서 제작해서 이제 하기도 했고요. 이제 뭐 컴백홈 얘기도 있지만 이제 붐백 사운드 접목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. 처음에 컴백홈 나왔을 때 제일 많이 언급됐던 힙합 아티스트가 사이프러스 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분배에 기반을 둔 이제 팀이었기 때문에. 네. 근데 영파씨 멤버들이 정말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거의 뭐 04년생부터 05년생까지.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. 원래 태어나기 훌쩍 전에 이제 나왔던 노래니까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화제가 되고 이제 오히려 그 서태지를 좋아했던 이제 30, 40대 세대들을 조금 이제 알리게 하는 뭔가 계기가 됐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XXL 들으면서 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? 약간 그 동부 힙합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그런 곡들을 약간 컨셉추얼하게 소화했다는 느낌이 안 들고 정말 영파 씨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음악을 하는데 그게 정말 이런 묵직한 좀 힙합 음악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. 저도 영파 씨는 솔직히 말하면 XXL 이전까지는 저 약간 긴가민가 했었거든요. 근데 데뷔 앨범이었으니까. XXL을 보면서 약간 확신이 들었습니다. 다르구나. 그리고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 랩으로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어떤 K-팝과 그런 힙합 그룹 그리고 심지어는 걸그룹이 힙합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렇게까지 뭔가 좋은 반응을 얻었던 적이 막 쉽지는 않았잖아요, 사실. 맞습니다. 그거를 이제 영파 씨가 해내는 것 같다. 그리고 이 XXL이라는 게 그 사이즈 이름이기도 하지만 꽤 오래된 힙합 매거진 이름이기도 그렇죠.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여러모로 가져와서 잘 풀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게 또 흐름이 좀 있기도 하지만 그 힙합 음악이 우리나라 이제 뭐 국내 차트부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흐름 안에서 또 굉장히 강력했던 시기가 또 있었는데 그냥 제 시점은 느낌인데 이제 좀 쇼미더머니도 이제 좀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멈춰진 지점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힙합 음악의 강세가 조금 이제 좀 꺾인 그런 느낌의 또 이런 과감한 시도들을 했던 게 저는 좀 더 용감한 왜냐면 이제 좀 트렌드를 조금 반발짝 앞서 나가거나 뭐 이렇게 따라가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좀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용기 있고 과감한 선택이었다. 그리고 레퍼런스도 뭔가 친숙한 걸로 잘 잡아서 좀 진행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또 이게 또 영파 씨 XXL의 그 자켓 이제 사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키겐 프로듀서님 뭐 원어원 노래도 뭐 만드시고 너무 유명하신 이제 프로듀서님이신데 이 키겐님이 이제 데뷔 때부터 영파 씨 멤버들 구성하고 어쨌거나 트레이닝이나 이제 데뷔조 만들면 집중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
또 힙합 가사 쓰거나 뭐 이런 약간 힙합퍼가 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데뷔 앨범 마카로니 치즈 같은 곡도 네. 정말 뭔가 10대 감성에서 뭔가 바라보는 지점들에 대해서 뭐 노래 가사도 좀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국힙의 딸 영파 씨의 뚝심 있는 힙합 노선이라고 이제 좀 적어봤습니다. 이렇게 네. 힙합 색채를 전면에 띄워서 하는 팀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요즘에. 네, 요즘 많지 않죠. 예, 힙합 전문 채널 딩고 프리스타일을 택해서 뭔가 이제 나왔었고 네. 예전에 이제 국힙 원탑이 누구냐 이런 거 했을 때 뭐 아이유라는 결론을 나름 내줬던 그런 이제 채널이기도 한데 이렇게 네. 한국 힙합의 뿌리 드릴 레이지 같은 쉐키를 우라를 쉽게 살아있냐고 너 씹. 너 전해지가 특별한 주 착각하는 난 여기 있어도 오기 근데 난 존나 잘싸 K2 50m 100m I can't see a damn thing if it ain't what 같은 최신 힙합 트렌드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이제 뭔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혹시 뭐 영파 씨에 대해서 좀 더 해주시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혹시? 어쨌든 왜 K-팝 그룹이면서도 또 본인들이 직접 본인의 어떤 랩을 쓰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더 잘 될 수 있는 동력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. 네. 드릴 레이지 같은 힙합 트렌드를 얘기했지만 힙합 트렌드가 또 굉장히 많이 또 빨리 바뀌거든요. 네. 근데 오히려 영파 씨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계속 그 트렌드에 맞게 또 음악을 할 수 있지 않나. 네. 뭐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또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뭐 관련된 내용들로 이제 앨범이 나오기도 했지만, 네. 근데 진짜 90년대 힙합이 강력하긴 했나 봐요. 아, 그렇죠. 예, 강력하긴 했다. 그래서 또 10년 뒤에 또 이런 걸로 인기를 끄는 이제 트랙들이나 앨범들이 또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네. 그래서 영파 씨 내용 저희도 같이 좀 살펴봤고요.